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홀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세상인데 공공정보를 알고 있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부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3월 17일 이상원 국회의원은 울산 지역 국회의원 6명 모두 직계 좀비석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 내역을 공개해서 사익 추구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고자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홀통의 엄유미 작가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포기하게 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가만히 있어도 멀어져만 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완전히 짓밟힌 듯합니다. 오늘은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드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을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담고 있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홀통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민연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이전에 울산 참여연대 그리고 울산경실련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네네. 지금 한 13년째 울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좀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홀통이 바로 지난주 방송에서 이 청년이 딩크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내 집 한 칸 가질 수 없는 이 땅의 청년들이 넘쳐나는 지금 김지훈 사무처장께서는 주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의식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공공 영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주거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제한된 토지를 라다 보니까는 공공재의 성격이 좀 큰데요. 네네.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거의 질이라든가 주거 형태 그리고 거주의 조건 다양한 문제와 묶여가지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가 필요한 주택들을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 중심에 일극 개발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네. 외에도 주거 공간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산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거가 계층 차별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재산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요즘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관련해가지고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강력한 개입, 또 건강한 개입이 필요하고 네. 또한 거주공간으로서 이제 주거를 바라보자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주 공간으로서 이 주거 공간을 바라봐야 된다. 재산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LH 직원들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이제 부동산 투기 사건 이슈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가뜩이나 이제 주거 문제로 청년들은 날이 많이 서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정부를 포함한 공직자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들에게 어떤 과감한 조치들이 감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공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네. 개인 자산 늘렸다. 여기에서 공공 역할, 아니면 공공 가치가 하락한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데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를 침해했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 불평등 관련해가지고 얽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공론화되었습니다만은 비단 이번 일이 LH에만 있었을 건 아니다. 또 이번 일만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로 이런 일들이 좀 비리를 비롯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저신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가령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네. 미공개 정보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 방지법 같은 네.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제도적 변화들도 함께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제도적 변화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만은 사장되어 왔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울산 지역 개발 사업에 공직자 투기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을 내세운 울산시답게 적어도 울산역 역세권 사업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한 공직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시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전수조사 요청에 대한 울산시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좀 아쉬운 얘기인데요. 네. 이 사건이 3월 2일이었던가요? 3월 6일이었던가 터지고 나서 네. 바로 서울시 도시공사는 그 다음 날 바로 우리는 이제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라든가 다른 쪽 곳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겠다 입장이 나왔습니다만은 울산은 비교적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날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들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입장을 나왔는데요. 그 다음 날 언론을 보게 된다면은 울산시 입장들이 딱히 의심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희가 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참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앞서드린 말씀 것처럼 네. 조금 울산시 어떤 태도가 시민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 좀 민심과 좀 동떨어진 입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기자회견 5일 뒤인 지난 3월 15일 울산시는 KTX 역세권을 포함한 7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지를 좀 읽어드리면요. 장현 도시첨단 사업단지 조성사업, 다운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울산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사업, 야음 근린공원 개발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7개 지역 전수조사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시 조사할 대상이 좀 뭔가 열애가 돼 있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기를 이런 것들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도시공사 지자체 소속 도시공사에 더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고 네.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10년간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았습니다. 울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전부터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 울산시가 발표한 사업 중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빠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7개 조사를 진행해보고 네. 사례가 나오면 추가 조사하겠다라고 울산시가 열려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 제보들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정보가 좀 더 많이 모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연대에서 이제 기자회견 당시 언급했던 윤리공공임대주택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울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네. 그 지역이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발 정보라든가 아니면 매매 자체가 좀 적지 않았을까를 판단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조사 대상지만 사업 대상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지역, 붙어 네.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개발 이익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 대상지 주변의 조사는 그러면 조사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외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 드리면 최근 이 울산시의 전수조사 관련 입장 발표 후 일각에서는 왜 우정혁신도시는 조사하지 않냐며 의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우정혁신도시 개발 관련 공약은 이 매번 선거 때마다 울산 중구 지역의 필수 공약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우정혁신도시 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네. 좀 오래된 사업인 거죠. 그렇죠. 노무현 네. 정부 때부터 이제 국토에 이제 그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솔로겐다면 한 10몇 년 이상을 넘어가게 된 산이라서 그 당시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이제 국가 단위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네. 이런 어떤 정치권 특히나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직원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도 의혹이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게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최근 그 송철호 울산시장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송철호 시장의 배우자께서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임야 5,929만 원에 매입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기획부동산 통한 전형적인 이 투기 방식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약 118평 정도가 되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송 시장은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는데 이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현재 송 시장이 공직자 생활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 아닌 시기에 이제 벌어난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미 공직자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울산시의회 계획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더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09년 당시에는 이제 공직자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조사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여야 정치권도 지난 16일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시당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시당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각 시당에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요? 셀프 조사라는 부분들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조사의 한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사의 대상이 나를 조사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해라. 네. 또 자체 조사를 받겠다 하면서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기관에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어떤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 공직자 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것이 수사기관이 될지 아니면 감사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외부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성을 얻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만 받는 것들이 아니라 가족분들, 네.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직계존 비속 더 나가서는 차명 관련한 의혹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외부 기관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아까도 제가 우정혁신도시 관련해서 그 개발 관련 공약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거철마다 돌아오는 개발 관련 공약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개발 관련 공약들을 모두 불신해야 되는 걸지 아니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공약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대단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토건 네. 사업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칠 상태가 좀 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화 통해 가지고도 일정 정도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직 중에 얻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출직으로 당선되기 전에 민간 활동할 부분들에 가지고 신고를 하자. 관련 정보들을
이용할 때 당사자들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해놓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 기관 통해 가지고도 이해 충돌 여부가 충돌하는지 계속 조사를 하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울산시민연대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뭐 특정 지역을 찍어가지고 회원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 제보를 통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을 밟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시민 제보가 지금 시도 받고 있고 각 정당도 받고 있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언론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부분들이 제보가 이루어진다면은 내부의 감사기 형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도 입법 요구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해충돌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네.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내에서도 관련 문제들을 제도화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시민연대의 행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면 사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방송 전에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딩크족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들의 출산 그리고 뭐 혼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울산 청년들 특히 이제 자가주거용 집 소유에 대한 박탈감이 좀 굉장히 큽니다. 이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들 혼인, 출산, 가족 계획 모두 가로막는 요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울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네. 근래 들어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네.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 공공 영역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도 도심지 내 일부 공간들을 도시재생 투로 해가지고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결국 공공 영역에서 얼마만큼 이런 주거 문제들을 공급하는가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매매 개념뿐만 아니라 임대 개념으로 해가지고도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이런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들과 일부 행정에서는 중심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반감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그런 예를 들어서 구울주군청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왜 그런 노른자 땅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이게 이해관계적인 부분에서 과연 청년들은 중심지에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저는 네.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모 방송에서 그리고 유현준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청년들이 평생 소장농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공공주택에서 계속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건 청년들을 소장농으로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해서 많은 그 청년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좀 크게 보자고 한다면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30년, 2040년 정도가요 되면은 인구가 한 65만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도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축소하는 형태로 임팩트 도시, 축소 도시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퇴직자분들이 이제 그가 퇴직금을 가지고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의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 접근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외국에서도 특히 일본이라든가 이미 확인되고 있는 문제라서 네. 청년 문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곽으로 뺀다는 부분들이 네. 도시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도시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들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청년들이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지훈 사무처장께서는 청년 시절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는지 좀 청년들의 지금 입장에서 공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 또 아니면 또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취생활 계속 해오고 전세방을 계속 전전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매년 한 2년마다 좀 길면 4년 연장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격대에 맞는 집을 찾는다는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그때 저 당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한 개입이 아니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또 중개하다 보니까는 중개 수수료도 많이 들게 되고 네. 조건도 나쁘진 상황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조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결국 공공의 영역들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초반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수조사라든가 사실관계 확인 쪽에 좀 방침이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의 모습들이 좀 지속되는 방식이라는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또 분들을 좀 해소시키는 급해가지고 대중적인 방법들만 처방돼서는 곤란하다. 한편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조적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공공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적인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네. 것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매드클라운의 노래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준모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